어제 나왔던 실적 중에서 나왔던 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쪽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은 뭐 그러니까 전력 부족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앞으로는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00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3월 달부터 판매량이 싹 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이 QA 확대의 초입에 나오는 부분들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변화를 앞으로 끌어갈 것이냐. 이번에 지금 테슬라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테슬라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 실적은 다 알고 있었던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이만큼 빠졌어. 올해 한 40%만 빠졌어. 당연히 반등 나오죠. 선반영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가 모델, 테슬라, 그러니까 모델 2죠. 저가 모델을,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로보택시나 아니면은 뭐 FSD나 이쪽을 강화시키는 것 쪽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반응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가 모델 이거 좀 뒤로 밀린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다.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모델 2 쪽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테슬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Q의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위죠. 입지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가라고 유지를 해서 지금 시장에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요거 풀기 시작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확 커지겠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판매량 가지고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주가 하락하면서 다 반영된 거고 어제 나왔던 실적 중에서 나왔던 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쪽들.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 EPS가 뭐 1달러 때까지 못 간다, 뭐 0.45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부분들. ESS 비롯해서 그 더 월인가 그거 태양광 하는 쪽까지 합치게 되면 이거는 7% 늘었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거기다가 서비스 및 기타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25%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조금 이따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지금 저렇게 줄줄 하락해 있잖아요. 뭐 지금 중국에서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 나옵니다. 이런 것좀. 이게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그러니까 절대 테슬라 걱정할 필요 없고 애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안 좋고 저쩌고. 근데 그만큼 가장 핵심은 성장주가 그렇게 싸진다라고 하는 핵심은 저희가 언론에 따라 노출되면 안 돼요. 언론 따라 그대로 마인드 가게 되면 아유 밀리면 그냥 끝이지. 이러고 말면 매매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트레이더는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실적의 변화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판매량 가지고 떨어지고 있다. 아유 저거 안 좋아. 엉망이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조만간 아직 실적에서 이것까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나 아니면 또 뭐 AI 관련된 쪽들은 그냥 킵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막상 데이터만 보여줄 것들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발이 나올 시점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만약에 본장 나와서 아마 요 정도쯤 뭐 160달러대 정도까지 만약에 빠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항 나올 겁니다. 음봉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안고 살짝 죽인 다음에는 다시 패턴 만들어 갈 것이다. 안쪽으로 봤었을 때 벌써 시장이 알고 있었네요. 거래량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점에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데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만약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는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보겠죠. 에코프로가 언제 저기 되죠? 거래 재개가 되죠? 5월 10 며칠인가?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일단 오늘 저항이 여기에 24만 5천원부터 요 얘기는 되게 많이 드렸어요. 네. 여기를 위로, 이거 위로 시작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벌써 10,000원이 뛰는 건데, 근데 요 정도 부분 근처에서 이제 일단 고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짧게는 여기서 이제 저항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최근에 하락할 때 들어갔던 거 일단 저래도 비중 좀 줄일 겁니다. 줄였다가 좀 가볍게 해서 위쪽으로 턴하는 거 좀 볼게 이런 입장인데 가장 큰 핵심적인 가격은 여기 24만 5천원대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나머지 쪽 조금 더 가벼운 게 지난번에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건
벌써 이날 턴하는 거에 강력한 매수 들어왔고 뒷전 고점하고 여기 한 29만 원대 근처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 나오는지 보고 싶고 오히려 이게 좀 끌고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볍겠죠. 그런 변화 보시고 게다가 또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쪽에 무시 못하는 어제 GM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GM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또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조용히 좋은 얘기는 묻히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EV 시장 쪽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변적 이익. 그러니까 아직은 이익은 이익인데 가변적.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동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요 뉘앙스는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좀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이게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익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그래서 지금 연간 판매량이 EV 쪽에서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업사이드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 쪽에서는 일단 얘기했던 게 배터리 가격 최근에 내려갔다. 그리고 또 모듈 비용들도 같이 제조하는 게 빠졌다. 그래서 지금 한 대당 얼마가 빠졌냐면 12,000달러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보조금 없어도 됩니다. 보조금 없이도 이 정도 싸게 공급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GM의 인기 있는 모델 중에서 하나가 에퀴녹스라고 있습니다. 에퀴녹스라고 있는 게 이거 EV 언제 나와요? 막 그랬는데 이거 2분기 후반부터 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35,000달러부터 시작해요. 이거 대박 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인데 EV가 이 정도 됐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빠지는 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 Q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Q가 이제 그러면 폭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 또 분위기 그때 가서 또 쫙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싸진 가격만큼의 공급이 되다 보니까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초기 현상.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 살아나네? 그럼 이제부터는 슬슬 자기 이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가격을 다시 예전 수준까지 살짝 올리는데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GM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다. 그러니까 GM이 그렇다고 뭐 EV 주요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험머 EV 이거 언제 그 큰 차가 EV가 나옵니다. 야, 아, 그 무거운 차가 이걸로 움직이나? 그러면 배터리가 얼마나 그렇죠. 그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LG랑 손잡은 거긴 놓았네요. 그 큰 거를 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버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덩치 큰 EV, 네, 그 픽업 트럭이죠. 이거 EV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도 아마 올해 하반기 쪽에 포인트 맞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는 괜찮은 것 같고 또 고급 라인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캐딜락 라이릭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시작해서 그러면 그런 변화가 없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그 에코프로가 내일 상장이라네요. 아, 그래요? 거래 재개. 거래가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우 분위기 안 나쁠 때 또 그러니까 딱 나쁠 때 싹 스톱했다가 좋아지니까 싹. 아 진짜 에코프로 주주들은 좋겠는데. 그거 다 견디고 예 아마 뭐 내일 가서 보죠. 예 보면서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오늘은 또 그렇다고 반도체가 빠지겠느냐? 아니죠. 반도체도 오늘 또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오늘 시장 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일단 보는데 반도체 쪽도 어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또 나스닥은 일단 돌아서는데 여기 15,750 여기가 안착이 돼야 됩니다. 밀렸다가 쭉 들어갔다 이제 딱 레벨업 되는 요 자리. 근데 여기 안착될 때는 거래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반도체 쪽을 볼 때 많이 보는 게 저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동향 보니까 주가가 아이고 이거 언제 어떻게 삽니까? 네, 요 자리죠, 요 자리. 이건 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요 자리. 네, 사주게 되면은 아 설레발의 기운이 또 설레발의 어두운 기운이 밀려오는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 맞아요. 네, 예, 이날 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 빠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왜 우리 심리가 그 무서울 때 용기를 내서 사고 네. 더 희망이 부풀었을 때 그때 적당하게 팔아야 되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그게 참 그거 연마하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12년 동안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유 뿅망치. 아니 그냥 하도 많이 돈 날리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때도 이거는 뭐 일단 판거래 요 얘기 한번 드렸었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자리스 쪽에서는 예 그냥 용기를 먹고 들어가는 게 맞다.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는 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항이 이제 들어올 자리가 일단 800달러대 중반대가 저항인데, 그게 이 정도 거래량 그냥 안고 계속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음 900달러대 진입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잘 바텀 피싱을 잘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별 대응할 수 있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 이거 시스템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사는 신호를 줬어요. 이날 이게 딱 터치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 바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릴까 그래서 뭐 다 못 샀다고 하더라도 1차로는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를 안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때 나왔던 갭을 안 깨고 돌리려고 시도한다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거래량. 그게 좀 부족합니다. 요때 좀 거래가 제법 터져줘서 약간 이걸 좀 만들어줬었으면 조금 더 확실할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박스권 안쪽까지 들어가면 한 120달러대까지 시도하려는 모습도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요런 변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온 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거랑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요거와 아이고 삼성전자 요를 보게 되면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근데 지지선을 그냥 힘없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나오고 지들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깨고 돌리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됐다가 저 밑에까지 밀려가는 거 보게 되면 이거 대응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해지 역할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 갭상승 나오면서 한 77,000원대 여기 위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1,500원이나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다음 자리가 출발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뭐 다른 이유로 여기서 이거 제대로 안착 못하고 여기만 이게 저항으로 바뀌어서 계속 치고 밀린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날려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매매가. 그러면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좀 탄력받는 자리가 바뀌는데 그게 못 나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오늘 또 봐야 될 것들은 아까 이제 그러면 지난 건 얘기 안 드립니다. 뭐 테슬라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하지 마. 또 그러면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죠. 예. 아유, 해주세요. 예.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이제 애플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잘 보시게 되면 또 애플 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하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애플도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올 거냐면, 지금 테슬라도 중국에서 안 팔린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때문에 고생하면서 판매량 자체 때문에 그랬는데, 똑같은 논리로 볼게요. 애플은 일단 지금 지난번 1분기까지 중국의 판매량이 마이너스 19%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 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줄었는데 2020년도부터 나온 것부터 최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악이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지금 점유율도 이제 화웨이한테 밀립니다. 화웨이한테 밀려서 지금 화웨이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화웨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7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폰의 하나의 대명사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딱 중국 시장에서. 네. 저희 한국에도 화웨이 쪽이 잠깐 들어왔었어요. 가격은 싼데 또. 아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몇 년 전,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휴대폰을 사니까 네. 서비스로 이거 태블릿 이거를 주는데 보니까 화웨이 거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저희 태블릿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잠깐 떨어뜨렸는데 그거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산은 절대 손을 안 댔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1위가
뭐 이제 샤오미부터 쭉 해서 1, 2, 3위가 다 자기들 거고 나머지 이제 외산들은 점점 무덤이 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 과거의 명성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한 1.5% 정도 스마트폰이 성장했대요 1분기에. 근데 애플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쪽이고 삼성이 얘기하는 거죠. 그 봐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들어갔다 니네도 이제 고생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벌써 빠져나온 거보다 그냥 손 놓고 있는 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글로벌 아이폰 판매량이 한 마이너스 10% 1분기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반영되는 그러니까 애플은 실적이 별로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큰일 납니다. 이런 뉴스만 보고 있다가는 또 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아까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도 서비스 쪽에서 선전하면서 나오는 이익 방어력 이번에도 이거 판매는 안 됐다. 우리 별로다. 우리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게 서비스 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알고 있는 재료, 알고 있는 악재 도출됐다 터나기 시작하겠죠. 애플은 가격은 여기입니다. 이 정도 한 170달러대 초중반대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이후의 변화 이게 5월 초죠. 예, 그거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때 또 기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OLED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애플이 잘 나가게 되면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채택률이 늘어난다 그래서 OLED 쪽 기대감이 높았는데 요게 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 작년까지 해서 올해 초까지는 영향을 안 좋게 보여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13% 성장한다고 뭐 조사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거 애플의 전략과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또 그냥 큰 그림만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동양들의 종목들하고 같이 보게 되면요. 이제 조선주도 안 던질게요. 아유, 이제 팬이 너무 가엾어서 안 던지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네. 기자재를 보자. 기자재도 오를 만큼 올랐죠. 더 오를까요? 오른 만큼 올랐다. 예. 네. 네. 지금 자리에서는 그 단기적으로 뭐 좀 과하게 끌고 갔는데 그런 건 좀 줄이세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되면 100주를 사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거의 30% 이상씩 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라면 적어도 지금 30%는 줄일 것 같아요. 최소. 줄여놓고 부담 없이 앞으로 추세를 끌고 가겠다. 왜냐면 요게 요런 것들이 시장이 좀 정체되고 별로 안 좋아 좀 고민스러울 때 들어갔다가 지금은 또 다른 반도체나 뭐 2차 전지가 좀 움직이다 그러면 또 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해놓고 또 쉬는 섹터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거 어제 같은 날 올라갔다 그러면은 좀 줄였다가 바텀 피싱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들어갔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움직이는 거를 이용을 하겠다는 쪽이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근데 내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화엔진 실적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와, 이거 무슨 뭐 시장 예상치가 뭐 70억, 90억이 다였는데 190억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다. 거기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플러스 알파 이쪽은 환율까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 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거는 뭐 되게 되면 30조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로 보는데 이게 추가 금융 지원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보니까 폴란드에서 만약에 이번에 수주하게 되면 30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국가가 한국가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게 되면 그 40%밖에 추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추가 금액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난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은 뭐 바이든 지지율 회복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부족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앞으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 부족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건 원자력이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될 만한 돈 되는 것들 뭐 화력 발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LNG를 통해서 그 화력 발전 이런 것도 일단 에너지 좀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쪽이 다 영향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흐름들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수급 괜찮았던 거는 한화 시스템 이거는 또 우리나라 최초로 잠수함
전술 시험장을 만들었대네요. 네. 요즘 이런 거예요. 잠수함 뭐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방산과 관련된 예, 거니까. 이런 거 기대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알테오젠은 수급 괜찮은데 또 바이오 쪽도 하나의 움직임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